6월 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 오늘 나란히 2시에 가까운 곳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누가 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먼저 박민식 후보 개소식장으로 가보시죠. 개소식 한데 오십시오. 이제 안 되면 마누라도 이혼하자. 안 된다고 이혼하려면 빨리 이혼해.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끼리 분열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둬야 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오늘 2시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들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총 출동했고요. 반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소에는 이 현역 의원들 말고 부산 북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만 하정우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일단 메시지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장동혁 대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닌 보수를 지킨 사람 박민식이다. 내부 총질하는 구태 보수 물러가야.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말 안 하겠다. 자, 강준혜 전 대변인, 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단은 봤을 때는 우리 채널A에서도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니까 위에 이미지를 띄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서 보낸 사람, 이러한 좀 원색적인 표현들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동안 저희 당원들 께서 내부 분열 그만해라, 이제 그만 좀 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갑작스럽게 본인과 연고도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산 북구에 나와서 지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3자 구도 형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였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 가진 않았습니다만 친한계 의원과 그리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당이 힘든 모습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각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지만 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선거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보수 정당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 박민식 후보를 찍어서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왔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을 연고지로 둔 17명, 원래 18명이 부산 지역구 의원인데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후보였으니까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가고 누가 한동훈 개소식에 갈까라고 봤는데 일단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에는 정동만, 조승환, 박성훈, 주진우, 서지영, 곽규택, 박수영, 백종헌, 이현승 등 9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지역구를 둔. 자, 반면에 김미애, 김도읍, 정성국, 이성권, 김희정, 조경태, 김대식, 정현욱 8명은 안 갔습니다. 자, 정광재 전 대변인, 예.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동안 부산 지역 출신 의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번 부산 북갑 선거 구도 또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강 유추해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체제 내에서 당직을 맡고 있거나 비교적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던 분들이고 참석하지 않은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 제가 의미 있게 본 분 김대식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 장동혁 대표의 특보 단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산 북갑 출마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해당 지역 단일화 안 하면 지기 때문에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나머지 뭐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정성국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은 그동안 당권파가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만 응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이번 그 개소식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9명은 참석, 8명은 불참.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사무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나는 별미 나고 대통령 하거든. 제 개소식은 안 오실 거예요? 안 가요. 힘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그걸 언론에 자랑하는 것.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로 요 근처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찰밥 도시락을 어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 북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 고맙습니다. 예, 현장의 분위기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과는 사뭇 다른 모형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했고요. 정치인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정도만 보였는데, 자, 김재익 특보. 자, 한동훈 후보는요, 센 사람들 한번 모아놓고 말 한번 시키고 언론에 자랑하는 개소식. 솔직히 얼마 전까지 나도 그러려고 했지만 채소 장사하시는 주민 만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주위에 센 사람은 누구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정영근 전 의원을 말씀 주시는 걸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해당 행위로 징계될까 봐 아무도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을 모셔놓고 개소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역에 전혀 연고나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 지역 주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과 보다 더 밀착된 선대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모습,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오늘 그런 단면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도 지금 한동훈 후보는 아무런 국민의힘의 후보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연대해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친한계 의원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에 한동훈 후보는 개소식 행사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만 대신 받겠다. 북구 지역민들의 축제로 하겠다라고 해서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특보가 얘기했습니다만, 성채훈 부의장, 부대변인, 그 후원회장, 논란이 됐던 정형근 후원회장이 오늘 원래는 식순에 참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지 않았어요. 자, 한동훈 후보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Z세 동의하는 사람과 함께만 보수 재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겠다. 그게 아마
정영근 후원회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원회장 논란에 대한 의식한 발언 같은데요. 저는 후원회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앞에도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 연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 연고가 강한 그리고 또 보수 본인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색채가 강한 분을 모셔서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약점은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장점이 다 상쇄되는 후원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안검사였고 그리고 윤어게인 발언한 게 전 치명적이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그 후보가 아니 다른 의견 얘기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면 그럼 윤어게인 말하는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아마 원래 이분이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잊혀진 좀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박민식 의원 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다면 박민식 후보와는 다른 조직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인지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갖고 있는 논란이나 본인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그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임명 취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저를 북구에서 뽑아주면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고 박민식 후보는 지역 일꾼, 부산에서 나서 자란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한동훈, 박민식, 박민식,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요? 자,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 오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박민식 후보도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었죠. 근데 박형준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돼서 발언 들어보시죠. 자, 박형준하고 박민식 필승하겠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우리 주민들 기다리시는데 조금 일찍 가봐야 돼서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박민식 후보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형준 후보는 어느 사무소로 갈까 했는데 역시 국민의힘 후보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 사무실로 오늘 갔습니다. 자, 강전혜 전 대변인. 네. 자,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사실 박형준 후보가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화환을 보내서 한동훈 후보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봤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SNS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산 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부산 북구의 선거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집어삼키고 있다. 북구부터 통합의 첫걸음을 가져야 한다. 후보 단일화를 얘기한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박형준 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소식은 저희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후보 캠프만 찾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전 대표 측의 영상 메시지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거 전략상 필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 대표였고 지지해주는 기반이 중도 보수 쪽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에 전재수 후보와 굉장히 좀 막상막하로 대결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는 가운데 한 표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점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이미지,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로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만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박형준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나가는 메시지들도 수위 조절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전 대변인. 예. 과연 부산 북구갑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까? 이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결국 3자 구도로 이번 선거는 치러질 것이다. 결국 3등을 누가 하느냐. 물론 다 1등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1등, 2등이 아닌 3등을 하게 되는 사람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120% 동의합니다. 단일화는 강전혜 대변인도 또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사람을 지지하는 성향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강성 노선으로는 과연 보수 재건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본인이 또 당에서 제명도 당했잖아요. 해당 목표를 통해서 뛰고 있고 오히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권파와 가까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그 구도를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의 단일화는 어렵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처음 치르는 선거가 이번 부산 북갑인데 여기서 정치 시작했고 끝까지 여기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선거를 드랍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박민식 후보는 여기서 설령 2등이든 3등이든 하더라도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다음 총선에서 부산 북갑에서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그 전제 조건을 생각한다면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는데 3등을 제가 뭐 여기서 누가 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막판까지 해당 지역구의 득표율은 3명 모두 굉장히 박빙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말처럼 이번 선거에서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여러 지역구 가운데 가장 핫한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